진중권이 마침내 윤석열을 버렸습니다. 손절 선언. 이는 경경에도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망언에 절레절레하며 손절을 했는데요. 건경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 흑서 건경에 윤석열 120시간 실망. 다른 후보 찾아야 하나? 지난주 기사였는데요. 기사가 몇 개 없습니다. 건경회가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을 깔 때는 정말 수백 건의 기사가 쏟아졌죠. 그런데 윤석열을 까니 기사가 없습니다. 이슈가 되지 않아 잘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살짝 풀어드리고 진중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경회는 윤석열이 친기업 시장 만능주의 사고를 드러낸 것 같다. 과연 송동가를 대체할 후보가 맞는지 의문이 생겼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쉽게 말해 부패기득 돈이면 전부인 세력들과 맞서는 투쟁하는 모습 상당히 기대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에 매우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과 같다는 생각이 들기만서도 사회권적 기본권 헌법에 있는 사회민주주의적 지향성에 대한 윤석열의 인식에 매우 실망스럽게 그지없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의 120시간 망언이 결정타가 된 것 같은데요. 결국 윤석열 말고 다른 후보를 찾아 나서야 하나 라면서 글이 끝났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끝났다 라는 글도 남겼는데요. 일단은 기사를 찾아보고 있지만 건경의 진중권, 조국 흑서 5명 중에 2명이 손절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중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CBS 한판 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폐미 발언에 용서가 안 된다며 손절 선언을 했습니다. 윤석열과 이준석을 사잡아 선을 넘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정도면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는 아주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상식적인 문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건강한 페미니즘인가? 이걸 누가 규정하냐? 라고 했는데요. 쉽게 말해 그것은 남성들이 규정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건강한 대선 후보라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있는 이유, 왜냐하면 이것은 중도층이 볼 때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볼 때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짜 핵 직격을 날렸네요. 윤석열 후보는 이런 발언을 아주 쉽게 하는 것 같다라고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 캠프 전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본인의 소신인지 진중권 씨가 그걸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게 만약에 선거 전략이라면 그 자체도 나쁜 것이고 본인의 소신이라면 그것 또한 더 큰 문제라고 했는데요. 이거든 저거든 둘 중에 둘 다 나쁜 것이다 라고 말을 던진 것이죠.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윤석열이 인지를 못하는 것이 더욱더 심각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사를 이준석으로 향했습니다. 이대남 대변인 이준석 당대표 당선의 흑폭풍 또는 악영향이라 말을 했는데요. 거기에 재미를 본 이준석이 정치적으로 통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이 이대남 대변인이죠. 그래서 계속 한쪽을 죽이고 한쪽을 살리는 거죠. 이준석은 2030 남성을 선택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많이 내니까 말이죠. 여기서 진중권의 분석이 나오는데요. 윤석열과 이준석이 이렇게 하는 말들은 보통 2030 남성들이 하는 이야기다. 바로 그 정서를 전하면서 사실은 2030 남성들에게 어필을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여성들은 정치적 목소리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정치적 목소리가 강한 남성을 선택한 것이고 정치적 참여가 남성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여성을 전체를 적으로 돌려서 많은 남성들을 모으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라고 진중권이 팩트를 짚었습니다. 진중권이 이제 진보로 다시 돌아오려고 슬슬 윤석열 그리고 국인당을 본격적으로 깔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진중권은 윤적벌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자,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직접 육성으로 듣고 두 번째 이야기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심하게 벌리는 장면까지 뉴스화되고 있어요. 일각에선 쩍벌랍니다. 왜 이렇게 앞으로 지하철도 타실 텐데 거기서 절대로 쩍벌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프로 망원로 윤석열의 망원록이 매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암에 걸려 죽을 사람들은 실험체가 되더라도 그냥 증명되지 않는 약을 쓸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의약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사실 사람이 아니라 기업들의 규제를 없애는 것이 윤석열의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윤식은 같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윤석열의 언어는 그가 국민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에게는 그 어떤 이념이나 사상 같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온 인간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그냥 그런 인간입니다. 먼저 윤씨가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간단히 말해 국민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의 대지인 거죠. 그의 말 표현에서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없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시민이나 서민이란 표현조차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딱 두 가지, 가진 자와 없는 자로 구분을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강력한 계급주의에서 서민이나 국민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가진 자, 국민들은 없는 자, 지들은 지배자, 국민들은 피지배자, 귀족과 평민 등등등. 윤석열의 말은 없으니 없는 만큼 살란 얘기입니다. 절대로 가진 자들의 부를 나눌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가 어떻게 이루어진 부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극단적인 선민 사상이나 엘리트주의의 전형을 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노무현, 문재인, 조국, 이재명, 추미애 같은 정치인이 싫겠습니까? 윤석열이 말하는 세계관에서는 국가나 사회의 구성이 꼭 필요한 제도와 규범이 필요치 않습니다. 있는 자들은 그냥 그것들을 누리면 되고, 없는 자들은 주제에 맞게 죽지 않을 만큼 먹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전에 했던 주 120시간 노동 바람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없는 것들은 죽도록 일해서 당장 안 죽을 만큼 처먹고 병 걸리면 아무 약이나 쓰다가 죽으면 그만이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디스토피아 영화에서 이런 극과 극으로 갈린 없는 자와 가진 자의 삶이 표현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영화들의 배경은 대부분 정부가 사라지고 기업이 정부의 역할을 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사람이 아닌 기업의 이윤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0.1%의 가진 자 집단은 넘치는 호화 생활을 합니다. 인류 문명과 최첨단 기술의 모든 것을 누리죠. 병에 걸려도 건강한 장기를 이식받아 거의 무한적인 삶을 유지합니다. 온갖 쾌락과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들 집단 외의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축 정도로 여기고 필요에 따라 죽이고 살리고를 합니다. 반면 대다수의 없는 자들은 철저하게 인권, 노동력, 육체와 정신까지 빼앗기고 복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지배기업과 범죄 집단에게 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 어떤 법의 보호나 최소한의 삶도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없는 자들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하고 짐승처럼 살든지 아니면 저항하다가 죽든지. 윤석열이 말하는 망언들을 종합해보면 딱 이런 류의 세계관을 두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떠오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윤석열씨, 없는 사람들은 120시간 노동하고 쉴 때 편히 쉬자고요. 의약품, 식료품 등 기업들의 규제를 다 풀고 쓰레기 같은 먹이와 독약일 수도 있는 약을 그냥 막 쓰라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확실한 것은 윤석열 당신은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인성과 지성은 없는 자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평생 특권만 누리고 살았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도 바쁠 텐데 거기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주제넘는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감히 2021년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깨어있는 촛불 시민들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이런 망령된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 비슷한 사람이 또 있더군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범죄라고 말하는 종교와 사람의 탈을 쓴 윤씨와 가면은 좀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런데 말입니다. 북침당을 이루고 있는 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자들과 조중동 같은 언론에 속해 있는 집단들, 또 민주당 내에 개혁을 막아서고 지지자들과 국민들의 뜻을 대놓고 버리는 자들은 지금까지 언급한 윤석열과 과연 생각이나 마인드가 다른 사람들일까? 감히 제가 볼 때는 옷 색깔만 다르게 입은 똑같은 자들이라 봅니다.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주 120시간 노동, 없는 자의 인권 없는 강요된 선택, 인구 감소는 폐미 때문, 과한 적벌 등. 여기서 적벌은 타인의 배려가 없는 자들의 대표적인 행동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의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을 지키고 또 이루기 위해 정치 집단을 만들고 국민을 우민화시키고 언론, 경제, 사법, 경찰들의 카르텔을 유지하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기득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참담합니다. 개혁은 이런 부조리와 악습, 즉 적폐를 청산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과 협의, 협치는 사람들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아직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